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앞으로 시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새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확진이 되고 있었고,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제가 첫 영상을 찍었을 때 시즌의 기회 요인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종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변종 코로나가 시즌에는 기회 요인이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사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데,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지,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유럽발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에서 4단계 진행 중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중앙일보거든요. 중앙일보 오늘자 뉴스인데, 코로나 고약한 진화, 변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변종의 또 다른 변종의 우리가 그 유럽발 변종이 아닌 또 다른 변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을 넘어서 중동과 아시아까지 지금 넘어왔습니다. 발견되면 전 세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점령력이,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형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이가 많으신 이제 고연령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기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전염성이 좀 있다고 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는 전염성이 훨씬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한테도 전염이 너무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뉴스를 보시면 영국에 이어 남아공, 나이지리아에서도 새 변종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변종이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전문가의 어떤 분은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확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확산될 거다라고 얘기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확산 아니겠습니까? 아시아까지, 일본도 난리 났죠. 뭐 아시아,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곳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을 종합해서 보면, 외신들의 내용을 보면요, 변종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유럽,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모든 각지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어제 뉴스 보셨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이거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정말 걱정인데, 제발 우리나라에는 변종 코로나가 잡히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변종 코로나 들어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특히나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걱정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영국발 변종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다 퍼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초기화입니다. 그러면 시즌에는 호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엄청나게 위기지 않을까. 저는 좀 사실 주말에 동안 시즌한테는 좋은 뉴스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걱정이 더 들더라고요.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뉴스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
아직 영국발 변종이 기존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이지는 확실치 않다. 아직 뭐 더 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와 이거 보세요. 다만 전문가들은 변종이 나타나도 백신의 효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백신의 효능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백신으로 변종도 치료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만든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젠의 주주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변종 바이러스를 크게 퍼뜨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시젠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얼마 전에 뭐 진단키트의 회사가 여러 가지가 많죠. 뭐 휴마시스, 뭐 액바, 뭐 또 뭐 있죠. 요즘 잘 나가는 게 뭐 있죠. 뭐 랩지노믹스, 오상자이에, 뭐 신속 진단키트 PC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시젠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역학회에서 신속 항원 검사 가짜 음성이 많다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뉴스가 떴죠. 이낙연 아마 총리가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PCR 생각보다 많이 안 갔더라고요. 주가가 생각보다 강력한 테마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진단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게 과연 PCR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젠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신속 항원 검사는 유전자 중폭을 기반으로 한 PCR 검사와 달리 유전자를 제외한 단백질 등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추가 장비와 실험실이 없이 현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긴 한데 이거죠. 딴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죠. 정확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빨리 15분 만에 뭐 장비와 실험실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예요. 근데 빨리 했어요. 음성이야. 근데 사실 코로나야. 이거 무슨 검사입니까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 진단 키트는 시젠으로 거의 통일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진단 키트의 뭐 주주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 정확도는 결론적으로 시젠이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젠이다. 뭐 옥석가리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젠은 앞으로 점점점 사용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국제 표준 채택이 된 만큼 해외에서도 아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진단 키트의 회사들은 아마 규모의 경제에서도 밀릴 뿐더러 진단에 있어서 정확한 이제 시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은 시젠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시젠 주주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시젠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백신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 생각보다 백신을 미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접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신이 아시다시피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맞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효능이. 왜냐하면 그 독감 바이러스를 우리 인체에 주입을 하고 그 바이러스로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들어올 수 있는 질병들을 어떻게 보면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인 원리예요. 코로나 백신의 치료제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고, 치료제가 아니죠.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긴 뒤 무제한이 아닙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접종을 해야지만 집단적으로 면역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맞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맞았던 사람이 후에 맞았던 사람에 돌아올 찰나가 됐을 때는 이 백신에 대한 효능이 사라졌을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1번으로 맞았어요. 근데 저 뒤에 한 10,000번째로 맞은 사람이랑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동시에 면역력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책임자인 원세브 슬라위는 100만 명 접종 완료를 보고한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접종 속도가 느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서 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종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접종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집단 면역이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주말 동안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날 이제 시젠의 주가를 보고 그 주가를 보면서 영상을 찍고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사실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 시젠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사라질까? 내년에 과연 코로나가 사라질까? 내후년에 코로나가 사라질까? 제발 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젠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호재인데, 정말 지치네요. 이 시젠의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도 지치고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도 지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 모두 어쨌든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내일 시젠 반등할 거라고 믿고 내일 하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내일 시간 마치고 오후에 되도록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동안 뉴스가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랑 다른 생각인지, 혹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찍 주무셔야 또 내일 출근하죠. 저도 이제 씻고 빨리 자고 내일 또 출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